자, 제8장 품질관리 및 아변의 계산입니다. 첫 번째, 아변 제품의 검사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검사 항목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치수 검사부터 하는 거죠. 치수 검사. 치수가 맞나 틀리는가. 원래 요구했던 뭐 두께라든지 그런 거, 또는 폭, 길이, 또는 뭐 무게, 뭐 직각도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 검사하는 것이 치수 검사고. 그래서 이제 두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미터로 하는 거죠. 마이크로미터. 폭은 그냥 일반 대나무자 같은 것 또는 그냥 강철자. 길이는 스틸 룰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치수 검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검사. 형상 및 흠검사인데, 첫 번째, 평탄도라고 있거든요. 평탄도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요것처럼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는 거. 이런 거 이제 평탄도죠. 평탄도는 할 때, P를, 요거를, 요 높이 H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이제 평탄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롤 크라운이 있다든지, 또는, 압력 설정이 부족당하고, 그 다음에 ROT에서 냉각할 때 조금 그것이 냉각 불량입니다. 또는 레벨링, 롤 레벨링이 불량할 때 발생하는 것이 평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도라는 거 있거든요. 직선도는 얼마만큼, 예를 들어 이렇게 반드시 쭉 나갔을 때 얘가 얼마만큼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반드시 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휘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직선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옆으로 휘어 있는 걸 보고 사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빤하게 나가는가. 그것이 직선도. 요 직선도가 불량인 원인은 뭐 아변 소재 자체가 처음부터 두께가 틀릴 때, 또는 가열이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 한쪽에는 뭐 가열은 더 높고 한쪽에는 또 낮고, 또는 아변할 때 중심부가 좀 잘 안 맞았을 때, 또는 롤 레벨링이 불량이었고 한쪽에는 많이 눌리고 한쪽에는 적게 눌리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변 중에 냉각이 한쪽은 또 많이 되고 한쪽은 덜 되고 그런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재 나갈 때, 요 판재 좌측하고 우측 방향, 이제 이렇게 직진을 한다면 좌우 방향의 이런 차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껍다. 그러면 두꺼운 쪽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또는 뭐 이쪽 온도가 높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휘겠죠.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직선도고. 그 다음에 직각도 같은 경우는 판재가 여기 보면 직각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얼만큼 직각을 이루고 있는가 그거죠. 그래서 판재의 형상이 직각에서 벗어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각도 같은 경우는 보통 1% 안쪽으로, 1% 안쪽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요 A 대 W가 요 길이하고 요기서 벗어난 만큼 이것이 보통 1%니까는 거의 조금밖에 안 벗어난다. 이런 게 이제 직각도고. 그 다음에 전 권치 형상이 있거든요. 권치 형상 중에서 이제 PC 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PC 테일은 코일의 끝부분이 지금 요거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거 보고는 PC 테일 그래요. PC 테일이거든요. 아마 뒷페이지 있을 겁니다. 뒤에 페이지 가볼까요? 그래서 PC 테일 있죠. PC 테일은 코일 끝부분이 불규칙하게 늘어나 있는 현상. 아까 그림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흠이 있겠죠. 각종 뭐 흠이나 결함 등이 있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뭐 캠버가 있고, 이중판이 있고, 표면에 이제 크랙 또는 뭐 선상 흠, 그 다음에 또 스케일, 그 다음에 롤마크 등 이런 것 등이 있나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캠버가 뭐냐면요. 캠버는 아까 요 앞에서 아까 저 얘기가 있었지요. 직선도가 안 맞아갖고 한쪽으로 이렇게 휘면은, 휘는 현상이 이제는 캠버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휘는 거죠. 아변중 소재가 판폭 방향으로 여신줄 차를 일으켜서 아변이 평면상에서 좌우로 휘는 것이 이제 캠버다. 캠버가 발생하면 당연히 직선도가 맞질 않죠. 그 다음에 이중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중판이라는 얘기는
블로홀 같은 것이, 뭐, 중심부 균열이나 블로홀 같은 것이 제대로 압착되지 않고서는 그냥 남아갖고서는 판이 이중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는 하나인데, 이제 뭐, 요런, 결함에 의해 갖고서는 둘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 이중판. 그 다음에 이제 스캡은 표면에 찹쌀떡처럼 생긴 흠을 말하는 겁니다. 딱지죠, 사람. 사람 다치고 나서 보면은 그 상처 부위에 나중에 딱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딱지 같은 형태, 스캡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뭐 인장 강도, 굴곡 시험, 그 다음에 충격 시험, 경도 시험, 현미경 시험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장 시험은 말 그대로 인장, 그 다음에 굴곡은 요거는 전 가공성 시험하는 거죠. 굴곡 시험은 가공성. 그 다음에 충격 시험, 이거는 전 인성하는 거고, 인성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도 시험, 이건 전 표면 경도. 그 다음에 현미경 시험, 이거는 전 결함이라든지 그 원인을 전 직접 조사하는 거죠. 뭐 비금속의 불순물 시험 또는 뭐 오스테나이트 입도 시험, 페라이트 입도 시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 초음파 시험은 만약 결함이 있다 그러면 재료의 내부 결함이 있나, 그런 거 어떤 위치에 있나, 그런 것 등을 검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초음파 시험 대부분 하는 것이 침투 탐상 또는 자분 탐상을 주로 많이 한다는 얘기죠. 또 초음파 탐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침투 탐상이나 자분 탐상은 표면 결함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 같은 경우는 내부 결함 측정하는 거죠. 물론 또 저것도 있습니다. 방사선 탐상도 있는데 그것도 내부 결함 측정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 아변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자분이나 초음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이유가 자동화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에 비파기 시험으로 결함 검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면 결함은 침투나 또는 자분으로 한다 그러죠. 침투 탐상은 영어로 P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분 탐상은 또는 자기 탐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탐상은 얘는 MT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은 초음파로 쏘는 거는 얘는 U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탐상이 있거든요. 방사선 탐상은 R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분하고 약간 좀 틀린데 요 와전류 탐상이라고 있어요. 와전류 탐상. 얘는 ECT 그렇게 표현합니다. EC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뭐 누설 탐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설은 뭐 PET 그렇게 표현합니다. PE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PET. 주로 많이 쓰는 게 요 중에서,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인데, 자,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침투 같은 거, 자, 여기서 표면 경도, 표면의 결함 할 수 있는 거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와전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일단 누설은 제외하고요. 누설은 제껴놓고, 그 다음에 자, 요런 것이 표면 결함이죠. 얘가 파란색으로 되는 것이 이제 표면 결함 검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내부 깊숙이 있는 건, 그런 거는 요런 거죠. 초음파나 RT, 요런 거는 내부 결함. 내부 결함. 그래서 이런 결함을 검출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초음파는 내부 결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형광 분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형상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의 형상만, 그러면 표면의 결함만을 검출하는 거다.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서 아까 자분이나 초음파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분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얘는 자동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자동화가 가능하다. 자동화 가능. 또 자동화가 가능한 것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화 가능한 것이 요 자분 탐상이 있고, 초음파 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보통 아변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세 가지죠. 자분, 초음파, 와전류 이런 건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 참고 사항을 한번 보면 가열 중에 생기는 결함 등이 있거든요. 만약 가열 온도가 낮다, 그러면 아변 변형이 잘 안 생기겠죠. 그다음에 가열이 만약 불균일하다, 그러면 변형이 부분적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가열이 많이 되는 데는 변형이 잘 되고, 그다음에 가열이 조금 덜 된 부분 변형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두께차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약 과열됐다, 그러면 결정립이 너무 조대해집니다. 조대해지고 표면에 산화 스케일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제 그 가열 중에 생기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변 중에 생기는 각종 결함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균열, 세로균열 같은 거, 이런 거는 전 재료 불량 또는 가열이 잘못됐을 때, 또는 여름력에 의해서 이런 균열이고, 그 다음에 흠집이나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건 대부분 산화 스케일이죠. 가열할 때 생기는 산화 스케일, 또는 롤 자체의 불량, 그러니까 롤 표면에 표면이 불량해갖고 그것이 그대로 찍히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흠집 또는 뭐 스케일 결함 등이 있겠죠. 스케일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볼까요? 스케일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뭐 방추형 스케일, 비늘형 스케일, 뭐 불균형, 뭐 모래형 등이 있는데, 또 뭐 선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방추형 스케일 한번 볼게요. 방추형 스케일은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조합연럴의 표면이 거칠어갖고 2차 스케일 발생 및 또는 뭐 D스케일 불량할 때 1차 스케일이 제거가 안 되고 이렇게 표면 반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스케일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가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는 장시간 가열했거나, 또는 여기에 로 시간, 여기에 로가 아니라 제로 시간이라고, 제로 시간, 제로 시간이 짧을 경우, 제로 시간, 이럴 때죠. 그러니까 가열이 잘못됐을 때죠. 그 다음에 또는 전 마지막에 FSB로 디스케일링 하는데, 그때 디스케일링이 잘못됐을 때, 디스케일링 부족으로 2차 스케일이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해서 이런 것이 이제 만약 이것이 있다 그러면 만약 또는 이제 이런 것이 그대로 이렇게 박히는 거죠. 여기서 제거가 안 된 스케일이 그냥 그렇게 그대로 박혀 있는 게 이제 방추형 스케일. 또는 그 전단놀이 국부적으로 마모가 발생되면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비늘형 스케일 있어요. 비늘형 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늘처럼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비늘형 스케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열에 의해서 열이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서 2차로 생성된 스케일이거든요. 이것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벤제보다 좀 연신이 안 되는 거죠. 아벤은 연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스케일은 늘어나지 않고서 그냥 그대로 찍히는 거죠. 이제 요것이 이제 이렇게 비늘처럼 생기는 것이 비늘형 스케일. 그래서 얘는 대부분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1차 스케일에서 또 대부분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 원인이 2차 스케일에서 2차 스케일이 롤에. 그래서 1차 스케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비교적 두껍고 크거든요. 근데 2차 스케일은 조금 얇은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거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비늘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스케일이 제거가 안 돼서 롤에 집된 거다. 그 다음에 사상하변할 때 그 전면 온도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온도가 너무 높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바 두께가 이제 두꺼울 때 이럴 때 잘 발생하는데 이거는 좀 온도 자체가 높으니까는 스케일이 빨리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상 전단놀이 또 거칠고 또는 놀 냉각이 부족할 때 이렇게 되면 작업 놀 표면이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칠어진 거에 의해서 이런 스케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 이게 저는 비주량 스케일. 그 다음에 붉은형 스케일 같은 경우는 실리콘 함유량이 높은 강에서 그래서 FEO하고 SiO2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이런 것이 지키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붉은색으로 나오거든요. 스케일이. 다른 건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얘는 전 붉은색으로 나와요. SI 함유량이 높은 강에서 그러니까 이런 강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1차 스케일이거든요. 얘도 그래서 1차 스케일인데 가열로에서 처음 생긴 스케일이죠. 그래서 이 1차 스케일이 방리가 잘못돼 갖고 이것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또는 이제 이런 강에서도 역시 2차 스케일 제거 불량일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1차 스케일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SI 함유량이 높은 강에서다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산화가 되면 그냥 이렇게 산화가 되는데 SI가 많으면 SI도 같이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두 개 합쳐지면서 형성된 것이 붉은형 스케일. 그 다음에 모래형 스케일은 모래처럼 이렇게 꼭 배 껍데기 보면 배 보면 껍데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판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배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배 껍질 모양으로 된 것이 이제 로레아벤 된 것이다. 대부분 이거는 전 사상하변 할 때, 열간 사상하변 할 때 그때 이제 생성된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스케일입니다. 2차 스케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아변 판자가 마지막 사상하변을 하려면 보통 7개나 이렇게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 F1번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뭐 F7번 이렇게 거쳐갈 때 이때 요런 중간중간에서 산화되면은 이때는 산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산화가 조그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조그맣게 형성돼요. 이것이 그대로 판자에 찍힌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모래형 스케일. 그래서 사상하변 스탠드와 스탠드 사이에서 생성된 그 스케일이 그대로 찍힌 거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온도가 너무 높을 때요. 고온에서 하변할 때 또는 탄소 함유량이 높을 때 이럴 때 전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또 작업놀이 조금 피로 현상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작업놀이 거칠 때 이럴 때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상 스케일인데 이제 스케일이 줄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전 슬래브에서 스킨홀이라든지 또는 판상 기포가 길게 된 이렇게 기포가 판상 기포가 산화되면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다. 또는 전 가일론에서 슬래브 조직 내에 결정립계에 S나 구리가 석치됐을 때 이때 이제 요 결정립계에 이런 석출물들이 있어갖고 이것이 이제 열간 추성이었고 얘네들이 별도로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탄소강에서 아별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종 다른 결함을 볼까요? 첫 번째 기포흠. 기포흠 같은 경우는 기포가 길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아변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부푼흠이다. 그래서 기포가 이제 길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면보다는 검은색 또는 회백색 또는 젓갈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 소재 사이에 뭐 계재물층 같은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탈탄층이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공기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기포음의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기포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포가 압착이 안 됐을 때, 특히 이제 표면 부분에 있는 기포가 압착이 안 됐을 때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압연되면서. 그 다음에 대형 개재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슬래그 같은 대형 개재물 그런 것이 제거가 안 됐을 때, 그런 게 존재할 때.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바로 이거죠. 개재물 분리부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부족해하고 강중에 남아 있어서 이런 것이 들어온 거. 이거의 원인이 바로 이제 요거죠. 연주 실링이 불량할 때, 이럴 때 기품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필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공할 때, 가공판 표면이 오렌지 껍질처럼 오돌도돌 하면서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오렌지 필이라고 합니다. 판 표면이 오렌지 껍질처럼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의 원인은 보면은, 풀림할 때 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풀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질압연 끝나고 나서 코일을 재풀림할 때, 재소돈할 때, 또는 압파효력이 적은 코일을 갖다가 고온에서 장시간 소돈할 때, 그 다음에 표면 조도가 아주 큰 걸 갖다가 그걸 다시 이제 후가공할 때,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것이 오렌지 필기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 풀림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풀림 사이클을 갖다가 적절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거의 원인이 이거 하는데, 이거 풀림할 때 이런 게 왜 그랬냐면요, 결정립이 너무 커서 그래요. 결정립이 조대화돼요. 결정립이 너무 커서, 너무 클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정립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풀림하면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결정립 성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풀림 사이클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열간 합연을 할 때 압연 중에 온도가 높으면 결정립이 너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간 온도 같은 거를 잘 조절해서 이 결정립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드업 결함이라고 합니다. 빌드업이라는 얘기는 소재가 폭방향의 일부만이 어느 한쪽만 여신된 겁니다. 폭방향으로. 결함 발생, 그래서 연신된 대상 결함으로, 그래서 발생 위치는 좀 부풀어 오는 것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할 때는 좀 파처럼 보입니다. 중파 같은 거. 중파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거기가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 같은 경우는 파하고 이거하고 틀린 점이, 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파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그래서 만약 판재가 이렇게 있다가 하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얘는 판재는 이렇게 밑에는 한쪽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께차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위쪽도 보면 언뜻 보면 파 같은데 자세히 보면 밑에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만 이렇게 일부분만 부풀어 오른 거, 이런 것이 이제 빌드업 결함이다. 그래서 이제 빌드업 결함의 발생 형태를 보면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냉가람에서 발생하는 형상 결함이다. 그래서 폭방향으로 일부분만 국부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풀 수도 있고,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삑 들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 발생 위치는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이거의 원인은, 결함의 원인은 열간압에서 압연 스케줄 불량으로 해놓고 롤이 원주 방향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롤의 원주 방향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제대로 합연을 못할 때, 또는 열행 강판이 이상 돌출이 생겨갖고 이것이 이상 돌출 부분이 나중에 냉연할 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평탄도가 불량할 때, 평탄도 불량한 걸 갖다가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압연할 때, 그 다음에 롤 냉각이 불균이라서, 그래서 롤 자체에 표면에 이상 마모돼 갖고 어느 한쪽만 좀 마모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이 된 부분은 판재로 찍힐 때는 두껍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롤 연마할 때, ORG 할 때 연마가 잘못된 거죠. 이럴 때 빌드업 결함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뭐 각종 결함이 있는데요. 결함의 명칭하고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좀 강편에 내부 결함이 있거든요. 이런 거 내부 결함 같은 경우는 뭐 편석이라든지 편석, 비금속 개재물, 블로홀, 그다음에 백점, 그다음에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내부 결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편석은 망간이나 또는 황 또는 인 등에 때문에 생기는 거죠. 비금속 개재물은 요거 이제 뭐 슬래그 같은 거 또는 슬래그나 아니면 내화물 같은 것이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블루홀 같은 경우는 전 일종의 기포고, 그다음 백점 같은 경우는 수소가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파이프 같은 경우는 관계 처음 할 때 윗부분에 생기는 그 수축공이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마저 하나 보고 옆에 선제 압연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결함은 요 세 가지, 여기 세 가지입니다. 딱지음이나 겹침음이나 또는 터짐이거든요. 딱지음, 스캡, 겹침은 오버랩, 터짐, 심크랙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한다. 선제 제품. 이것도 좀 잘 알아보시고.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결함이 있는데, 기공은 말 그대로 기포가 그대로 압착된 거죠. 압연 방향으로. 그 다음에 공형음 같은 경우는 공형이 잘못돼서 그 공형 때문에 생기는 좀 표면 결함이고, 압연 롤에서 그대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상음 같은 경우는 압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연속적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얇고 짧은 흠이 착 나오는 거, 이런 거 보고 선상음이라고. 그 다음에 벽돌흠 같은 경우는 가열로 내화물이 떨어져 갖고서는 이제 발생하는 거. 또는 뭐 연화흠이라 그러죠. 요거 보고 연화흠, 요거 뭐 벽돌흠 보고 연화흠, 이렇게 연화가 아니라 연화입니다. 내화 벽돌. 그 다음에 파이품 같은 경우는 소재가 벌어진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대부분 이런 파이프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흠 같은 경우 스케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흠으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엣지 크랙 같은 경우는 모서리에 판재 모서리 부분에 판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런 모서리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엣지 크랙. 그 다음에 웨이브 엣지 같은 경우는 엣지 웨이브 또는 웨이브 엣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판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볼까요? 이거는 판재가 이렇게 있다면 웨지 부분이 모서리 부분에 이쪽에 가서 이렇게 파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거고 엣지 웨이브 또는 웨이브 엣지. 그 다음에 엘리게이터는 판재가 여기가 이렇게 쫙 갈라져 갖고 이것이 위판 아래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엘리게이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엘리게이터는 판재가 예를 들어 상판하고 하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는 거죠. 원래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선가 몰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 분리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악어 입처럼 벌어진다고 해서 이거 보고 엘리게이터 판재가 압연 방향으로 쭉 길면 이렇게 쭉 상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드롭 있죠. 엣지 드롭 같은 경우는 모서리 부분이 곡선처럼 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직각이 되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거죠. 이런 게 엣지 드롭. 그 다음에 슬리버가 있습니다. 슬리버 같은 경우는 킬드강에서 그 탈산할 때 알루미늄을 쓰는데 이때 알루미늄 생성물, 탈산 생성물 Al2,3가 이것이 이제 남아 있다가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결함이 슬리버입니다. 그 다음에 릴 마크는 릴이기 때문에 권치에 관한 거거든요. 릴 마크, 롤 마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권치할 때 맨드렐, 권치 요거 감아주는 맨드렐, 얘가 똑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완전 뭐 중심이 맞지 않아 갖고 진원도 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둘 떨릴 때, 뭐 또는 유닛롤을 이걸 이렇게 눌러주는 거거든요. 판자 여기에 판자가 와서 이렇게 감길 때 여기를 눌러주는데 이거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이것이 눌러주는 것이 제대로 맞지 않을 때, 그런 때 이제 흠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엣지 크랙 같은 경우는 엣지 부분, 가장자리가 찢어지는 거고, 스크래처 같은 경우는 표면이 긁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스크래치입니다. 그 다음에 덴트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부분이
깊게 패인 겁니다. 특정 부분이 깊게 패인 거. 그 다음에 파이프는 아까 여기 파이프 있었고, 그 다음에 곱새라는 말이 있거든요. 곱새는 코일이 이제 폭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이제 꺾여 있는 거거든요. 불규칙하게 꺾여 있으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말릴 때 똑바로 말리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리겠죠. 그래서 안쪽에 가서 제대로 말려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곱새. 그 다음에 롤마크는 롤의 결함이 생기면 그것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롤의 결함 형태가 그대로 판재에 찍힌 거다. 그 다음에 슬립마크는 소재가 이송 중에 슬립이 일어나면서 뭐 다른 외부 어떤 돌출부에 이렇게 딱 부딪혀 갖고서 뭐 표면 나타나는 표면 결함. 피치마크 같은 경우는 좀 롤마크의 일종입니다. 얘도 예를 들어서 롤이 어떤 피치마크는 이런 거 판재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롤이 여기에 아래 롤러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에 롤에 문제가 요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이어면서 찍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피치마크다. 그 다음에 제품 표면의 요철. 이거는 전 롤 표면이 제대로 또 역시 불량일 때, 제대로 안 돼갖고서는 불량일 때 이게 이제 제품에 찍힌 거. 대부분 전 요런 것들, 요런 거는 전 롤마크, 피치마크, 그 다음에 제품 표면 요철은 전부 다 롤에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톱기라는 게 있습니다. 톱기라는 게 있는데, 톱기는 엣지, 스트립, 요 엣지 부분 여기가 톱니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톱니처럼 이렇게 촥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이어서 톱니처럼 생긴 거. 이거는 옆에 사이드 트리밍 할 때 이것이 이제 칼날이 잘못돼 갖고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찍히는 이런 거 보고 톱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양파, 중파, 이파. 양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양파는 판재 표면이 이렇게 있다면 양파는 양쪽 부분이 이렇게 파가 웨이브가 생긴 게 양파. 중파는 가운데 부분에 많이 늘어나서 가운데 부분에 파가 생긴 게 중파. 이파는 어느 한쪽 불규칙하게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 이쪽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쪽이 이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쪽이 이렇게 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중파. 그 다음에 이제 텔레스코프라고 있는데요. 텔레스코프는 우리가 이제 종이 감을 때 보면 종이 감을 때 반드시 감겨야 되는데 반드시 감기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코일 판재가 들쑥날쑥 이렇게 감겨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텔레스코프라는 거죠. 요 결함에 대한 한번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간하변한 후판의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폭, 두께, 직각도, 건치온도. 건치온도는 검사 항목이 아니죠. 이거는 전 건치니까 코일 감을 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냉형 강판의 결함 중 표면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거. 덴트는 표면이 움푹 패인 거고요. 그 다음에 롤마크는 롤에 흠이 있을 때 그 흠이 그대로 표면에 찍힌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깨제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부 결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내부 결함이죠. 그 다음에 스크래치 같은 거는 표면이 긁힌 거고요. 그러니까 다 표면 결함이죠. 그 다음에 다음 중 관계의 내부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편석, 비금속 깨제물, 세로 균열 같은 거는 표면 결함이죠. 얘는 표면 결함. 그 다음에 아파 설정과 롤 크라운의 부적절로 인해서 아변 판재의 가장자리가 가운데보다 많이 늘어난 거. 판재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쪽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파가 생길 겁니다. 이 부분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래서 가운데보다 많이 늘어나서 굴곡진 형태 파가 생긴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양쪽에 파가 생겼다 해서 양파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 가운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 그럼 그거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파가 생기는 거야. 그거는 전 중파가 해당돼요. 가운데가 많이 늘어났다. 그럼 중파가 해당돼요.